안녕하세요. 호기심 약사입니다. 남성분들은 전립선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조사 결과 정상 전립선 크기와 자신의 전립선 크기를 아는 분들은 5% 미만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전립선에 대한 관심은 낮은 반면 전립선 질환의 유병률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정상 전립선 크기, 전립선 암을 진단하는 기준인 PSA 수치, 전립선 건강을 유지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전립선은 정액의 30% 이상을 생산하는 기관으로 정자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정액을 굽지 않도록 함으로써 정자가 활발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알칼리성인 전립선액은 산성인 질환에서 정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 전립선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성장해 악성 종양이 되기도 합니다. 남성암 중에는 발병률 4위, 남성암 증가율에서는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눈여겨봐야 할 질환이지만 많은 분들이 그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전립선은 20g 이하의 호두알 크기로 방광 아래쪽, 직장의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립선은 나이가 들어 노화가 진행될 때, 전립선에 충분한 아연이 공급되지 못할 때, 아연 통로가 부족하거나 제 기능을 못할 때 점점 커지게 됩니다. 보통 30에서 40대 이후부터 커지기 시작해서 전립선 비대증의 유병률은 40대는 64.3%, 50대는 68.5%, 60대 이상에서는 75.5%로 나이에 비례해서 증가하며 꽤 많은 분들이 전립선 문제로 고생을 합니다. 이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아연입니다. 전립선 세포 내에 아연이 부족하면 전립선 조직이 지나치게 성장을 함으로써 전립선 비대나 전립선 암을 일으키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연을 전달하는 통로의 발현이 억제되어 있어 아연 전달 통로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아연을 드셨는데도 효과가 없다는 분들이 꽤 있죠. 이런 분들은 단순히 아연만 공급하는 제품이 아닌 아연 통로를 활짝 열어주는 데 초점을 맞춘 아연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포 안으로 아연이 쉽게 들어가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게 되죠. 전립선 문제는 보통 40에서 50대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잔뇨, 빈뇨, 압박뇨가 생길 수 있고요. 심해지면 배뇨 곤란까지 생기게 됩니다. 생활의 질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초기부터 관리를 해주는 게 중요하지만 대부분 나이 탓이려니 생각해 무시하게 되고 상태가 많이 악화됐을 때 병원을 찾게 됩니다. 따라서 증상이 생기면 방치하지 말고 검사를 받고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전립선 검사는 소변 검사, 직장에 손을 내어 촉진해 보는 검사, 초음파 검사, 내시경 검사, 전립선 특이 항원을 알아보는 PSA 검사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전립선 암을 진단하는 방법으로 PSA 검사가 있는데요. PSA라는 전립선 특이 항원이 밝혀지며 혈액 검사만으로 쉽게 진단할 수 있게 됐죠. PSA의 정상 수치는 50에서 65세까지는 3나노그램/ml 이하, 65에서 69세는 3.5, 70세 이상은 4 이하입니다. 보통 PSA 수치가 4 이상일 경우 암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직접 손가락을 직장에 넣어 촉진하거나 초음파를 하게 됩니다. 물론 PSA 수치는 전립선염이나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도 증가할 수 있는 만큼 PSA 수치가 높다고 무조건 전립선암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져지지도 않고 MRI 검사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던 1기 전립선암을 찾아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PSA 수치가 높다면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함으로써 조기에 전립선암을 진단할 수 있죠. 따라서 50대가 넘는 분들은 잔뇨, 빈뇨, 절박뇨,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는 세뇨, 배뇨곤란, 혈뇨를 보신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단순히 전립선 비대만 있다면 아연 제품만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전립선염은 좀 더 까다로운 질환입니다. 전립선염의 경우 세균성과 비세균성 전립선염으로 나뉘는데요.
세균성의 경우 항생제 치료를 하게 되지만 비세균성의 경우는 만성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한 경우 요통과 골반통, 배뇨곤란, 사정통 등이 생기기도 하죠. 한의학적 관점에서 전립선은 간경락이 주관하는 장기입니다. 전립선 건강은 간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간열이 있다면 간이 하는 주된 역할인 기를 소통시켜 열을 순환하는 데에도 장애가 생기고요. 간경락이 흐르는 전립선에도 열이 차서 염증이 잘 생기게 됩니다. 열이 정체되지 않도록 기열 통로를 열어 기열 순환을 잘 되게 해주고 간열을 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간열을 빼주는 제품을 드신다고 해도 현대인의 식생활에서 화계 음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간의 열이 다시 차기 쉽고요. 때문에 평상시에도 간에 열이 차지 않도록 화계 음식을 줄이셔야 합니다. 소변 문제가 전립선뿐만 아니라 방광에 열이 차 있어도 생기는 만큼 평상시 강한 화계 음식인 커피, 밀가루, 소고기, 닭고기, 생강, 꿀, 홍삼, 매운 음식, 술 등을 줄이셔야 전립선과 방광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잦은 방광염이나 전립선염이 있으신 분들은 배꼽 아래를 온팩을 하거나 온열기, 반신욕을 하는 것도 자제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30세 이상의 남성분들은 전립선 건강을 위해 무엇보다 신경 써서 챙겨 드셔야 할 것이 바로 아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연 통로가 줄어드는 만큼 일반 아연이 아닌 아연 통로를 많이 생성하고 열어주는 특이한 작용을 하는 아연 제품으로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립선 암 발병률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만큼 아연으로 전립선 건강을 미리미리 챙기시고요. 특히 50대 이상의 남성분들은 소변 문제가 생기면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때까지 방치하지 마세요. 검사도 매년 한 번씩 받으시고 본인의 전립선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PSA 수치는 얼마나 되는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